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양나라 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무제는 중국 남북제 시대 양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불교를 황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물 정책을 편 황제 도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난능, 즉 지금 중국 산수성을 봉헌을 하는 난능 서씨의 이름으로 남제 황실에 비한 반계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소신순제는 남제의 초대 황제인 소도성의 족제로서 남양윤을 지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문물을 두루 통달하여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남제의 문화의 중심자에 지었던 경능왕 소자랑이 서재에도 드나들었으며 심작 등과 함께 경능8의 안상으로서 서학하였습니다. 서의 영주서사가 되었을 때 당시 남제의 황제였던 서복원이 한창 복종을 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의를 비롯한 황족 정치뿐 아니라 만능 대신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공연에서 과하던 사치를 이사하고 소위는 형이 살해당한 일을 계기로 그를 사드하기 위하여 거병하였습니다. 서도인 건강으로 진군에 소복을 살해하고 황제를 옹립하였으나 이듬해 520년 화제로부터 지위를 찬잔받고 양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시의 전방에 해당하는 연간 동안의 무제는 심양이나 법원으로 대표되는 명족 출신 인물들을 재상으로 등장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검량을 모토로 삼아 관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은 양료를 반포하였습니다. 국가 기호의 교가인 태학을 설치하여 인예동맹에 있었습니다. 조실을 경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토단법을 실시하여 유람민 대책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정을 정비하여 국풍관리법을 개선하고 불교를 장려하여 국내를 다스리고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대관계도 비교적 평화나 약 50년간 태평 상대를 유지하여 남녀 최대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무제의 아들이자 황태자의 소면태자가 편찬한 문신 후세까지 지원해준 훌륭한 문화입니다. 520년에 무제는 면허를 받고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차츰 정치를 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무제 자신이 필요한 불교 교단에 대해서는 더구른 태도를 보이면서 불교에 뻗어들었습니다. 결국 527년 이후부터는 황제 자신이 지은 동태사의 사신이란 이름으로 막대한 재물을 공시하기 이릅니다. 결과 양의 재정 공표에 자꾸 과거 남제 말기 소보고 시절에 민중왕에 맹했던 가관 수달과 장치가 재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한문 출신의 대표들은 주의 등을 증명하면서 관료 세계에서는 기광도 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무제의 불교 신앙은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무제 자신이 불교 경전에 대한 수많은 수석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황제 자신도 불교의 계율을 따르며 소식하기를 견지했기에 당시에는 황제를 가리켜 황제 보살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 불교로서 색채가 능하던 북조에서 사용하던 황제 진멸에 대비되어 남제의 불교를 상징하는 칭호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제에 대한 당시 양과 교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나 서역 한반도 백제 일본 등 여러 국가 사람들이 무제에게 바르는 국세에서 무제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양의 황제는 불교 신앙에 있어
고명은 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뽑았습니다. 548년에 동원이 무장했던 후경의 양나라로 통해왔습니다. 이를 복제에 맞설 절의 기회라 여긴 우제는 신하의 반대도 무릅쓰고 후경에게 은근을 보내주고 그를 하나망으로 공했습니다. 그러나 양나라의 은근은 평생에서 동해에 패하고 후경도 와양에서 패하였습니다. 우제는 후경이 자신의 권을 거느린 채로 양나라에 투항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후경은 양나라 종실이 여러 왕들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수도 건강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건강의 외성은 동궁학사 유신이 인사람 문인과 무인 3,00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면을 쓴 후경의 군이 다가오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에 양나라는 부계를 부스러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후경군은 선양문에서 임하왕 소정락의 인도를 받으며 건강의 외성으로 무예를 입상하였습니다. 우제국은 내성에서 농성했지만 후경은 늦더마저 포기하고 동국을 정거하고 사라져온 궁녀 수백 명을 장병들에게 나눠주고 자충녀를 벌였다고 합니다. 분난 황태자 성왕이 병사를 보내 동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수백 년에 걸쳐 의지리에 얻은 건강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은 물론 소장된 책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후경은 다시 내성 공략에 나섰지만 장수 양간의 지휘 아래 내성은 몇 달에 걸쳐도 후경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후경이 나무를 쌓아올려 성을 공격하면 양간은 갈대에 불 붙여 그것을 태워 무너뜨리는 식이었습니다. 경남 후경은 궁성의 통수로 역사를 쌓아올리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서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적까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마구 쌓게 하였습니다. 쓰러져 죽는 자는 그대로 흑산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흑산도 미처 완성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후경은 다시 내성의 너비들을 향해 항목하며 모두 면천을 시켜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출수군 등의 너비들이 성을 내려오자 그에게 의동삼사의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에 강직한 너비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향해 우린 내 놈을 50년을 섬기고도 겨우 중령군에 그쳤다. 후경은 어려운 생견이 바로 의동이 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후경의 작전을 취하여 사흘 동안 후경의 병력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성의 방어군은 이가 빠진 듯 탈주가 잇따랐습니다. 549년 3월 오늘 지휘하던 방간이 죽었습니다. 양간이 죽었습니다. 전세는 후경에게 이렇게 물어졌습니다. 내성의 군사라 농성중에도 너네들도 몸이 돋고 호흡도 곤란해지는 가운데 후경은 혐오의 물을 끌어들여 성에 대한 수공을 하였습니다. 결국 성은 함락됐습니다. 마침내 후경이 황제를 안전할 때 무제가 후경에게 말하기를 갱이 군중에 있는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수고름이 없겠는가. 후경 얼굴에 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제가 다시 묻기를 개원 어느 주의 사람이 가리에게 이르는데 처자는 아직 북쪽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후경은 여전히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후경의 옆에 있던 임약이 대답하기를 신 후경의 처자는 고시에게 도록당하고 오직 이 한 몸으로 배하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제가 마침내 강을 건널 때는 몇 명이 있었는가를 물었다. 후경은 1000명이라고 하였다. 다시 성을 표했을 때는 몇 명이었는가를 물었다. 후경은 10만 명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몇 명이 있는가를 물었다. 후경은 거느린 땅에서 제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폐쇄된 상태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울분 속에서 팽이던 황제는 마지막으로 꿀을 달라고 하였다.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못한 채 시를 쇠약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 각지에 분봉됐던 정실의 여러 왕들은 형제나 삼촌 또는 조카들에게 각자 이들을 보고 견제를 한 결과 모두 황제주의 고치에 나서지 않았다. 모제가 죽는 것을 보고 마셨다. 호경은 간문제를 독립하였다가 551년 간문제를 폐하고 예장왕 소동을 공임한 뒤 선장을 받아 건강에서 황제를 즉위하였다. 각지에서 주들은 여러 왕들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형제자사 소혁은 왕성병과 진폐선에게 대권을 주어 건강을 공경하게 호경을 지휘한 나를 평정하였다. 북송의 역사가 사막왕은 자신의 자체 통감에서 무죄를 당과 같이 평하였다. 양고조 무죄가 마지막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 들은 최소 식사를 성덕으로 하면서 군주로서의 도가 이미 갖춰지니 더 이상 되어질 것이 없어 군신이 가난을 어떤 것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틈을 더럽히고 몸은 이름은 더럽히고 몸은 위험에 빠졌으면 나라는 뒤피고 종목이지. 제사가 끊어지니 이렇게 길이 후세에 널린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이상 양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낀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